혹시 밤에 음.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서너 번씩 깨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찌뿌둥하고 피곤한 그런 경험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다. 아니면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그건데요. 한 신경과 전문의가 1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한 정보입니다. 10년 경험이요? 네, 야간요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딱 짚어주고 정말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간요 뒤에 숨겨진 우리 몸의 과학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야간요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의학적으로는 잠자는 동안 소변 보려고 한 번 이상 깨는 걸 말하는데요. 한 번만 깨도 야간요군요. 그렇죠. 근데 특히 3번 이상 깨면 이건 그냥 화장실 좀 다녀왔다 수준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다음날 피곤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네, 훨씬 심각하죠. 낮 동안에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는 건 뭐 기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혈압도 오르고 당뇨병 위험도 커지고 심지어 밤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위험 있잖아요. 낙상 위험이요? 네, 그 낙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수면이 계속 단절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전체 회복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냥 방광이 작아졌나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건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합적이라는 거죠. 3가지 핵심 원인을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바소프레신이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가요?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데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의 소변 공장인 신장의 수도꼭지를 꽉 잠그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수도꼭지요. 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밤새 소변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우린 푹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호르몬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수도꼭지가 헐거워져서 밤새 물이 똑똑 새는 것처럼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방광 크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밤새도록 소변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헐거워진 수도꼭지라니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전해질 불균형. 특히 우리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핵심인데요. 현대인들 식단이 보통 좀 짜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섭취는 너무 많고 반대로 채소나 과일은 덜 먹으니까 칼륨은 부족한 경향이 있죠. 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해서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그걸 희석하려고 수분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꽉 붙잡아둬요. 마치 소금기 많은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것처럼요. 그럼 그 머금고 있던 물이 밤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땐 중력 때문에 그 수분이 주로 다리 쪽에 몰려 있거든요. 아, 하체 부종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딱 누우면 그 하체에 몰려있던 수분이 혈관으로 대거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꼭지는 헐거워져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까지 밀려드니까 신장이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호르몬 문제에다가 식습관 문제까지 결합된 거네요. 와,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만 해결돼도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정작 소변을 담는 그릇인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하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3번째 원인. 뭘까요? 방광 근육의 과민성입니다. 아, 과민성 방광. 네, 스트레스나 잦은 카페인 섭취, 아니면 마그네슘 같은 특정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방광 근육이 항상 좀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 도난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서 옆에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시끄럽게 울리는 것과 같아요. 아하. 소변이 방광의 반도 안 찼는데 예민해진 방광 근육이 뇌에다가 가득 찼다. 당장 비워라 하고 거짓 경보를 막 보내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죠. 밤새 소변 공장이 수도꼭지는 헐거워져 있고 네, 호르몬 좋아죠.
그리고 종역이 들면 과도한 수분이 공장으로 막 밀려들고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고요. 심지어 소변 저장 탱크의 경보기는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총체적 난국이군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게 바로 야간요의 특징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자료의 핵심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주변의 아주 흔한 과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바나나 말입니다. 솔직히 호르몬, 전해질, 근육 문제를 바나나 하나로 해결한다. 이게 좀 민간요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오,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바나나에 담긴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인에 각각 놀랍도록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과학적 논리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성분이 세 가지 원인에 딱딱 들어맞는다고요? 네. 먼저 전해질 불균형 문제부터 보죠.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약 4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네. 이 칼륨이 바로 우리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 나트륨이랑 칼륨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시소 같은 관계라고 들었는데 바나나가 칼륨 쪽을 묵직하게 눌러줘서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이 불필요한 수분을 꽉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소금기 많던 스펀지에서 물을 쫙 짜내는 것처럼요. 우와. 결과적으로 밤에 신장으로 몰려드는 수분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소변 생성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칼륨으로 수분량을 조절했다. 그럼 방광의 그 예민한 경보기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건 바나나의 두 번째 성분인 마그네슘이 해결합니다. 아, 마그네슘. 바나나 한 개에 약 3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천연 근육 이완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연 근육 이완제요? 네, 과도하게 긴장해서 계속 움찔거리던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거죠. 예민했던 자동차 경보기의 감도를 정상으로 조절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방광이 좀 더 여유롭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돼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 가고 싶던 그 조급한 느낌이 크게 완화됩니다. 아,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마그네슘 챙겨 드시는 거군요. 그게 방광 근육에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네,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럼 칼륨으로 수분량을 조절하고 마그네슘으로 방광 근육을 진정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그 헐거워진 수도꼭지, 즉 호르몬 문제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 한 방이 더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바나나의 세 번째 성분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응이죠? 먼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요. 이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아, 멜라토닌. 여기서 핵심은 이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뇌하 수체를 자극해서 야간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그 바소프레신 호르몬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수면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동시에 그 멜라토닌이 바소프레신 분비를 도와서 헐거워졌던 소변 공장의 수도꼭지를 다시 꽉 잠가준다. 이중 효과네요. 그렇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전해질 불균형을, 마그네슘이 방광 근역 과민성을, 그리고 트립토판이 호르몬 저하 문제를 각각 공략하는 겁니다. 야간요의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모두 커버하는 정말 잘 설계된 자연의 처방전이네요. 바로 그런 셈이죠. 좋습니다. 왜 바나나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더군요. 네, 네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이 방법대로 따르는 게 효과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이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지침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바로 온도인데요. 보통 과일은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반대로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라니 솔직히 좀 어색한데요? 맛은 괜찮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맛은 오히려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져서 약간 푸딩 같은 식감이 된다고 해요. 오, 근데 과학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차가운 음식은 우리 소화기관을 긴장시키거든요. 반면에 전자레인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데우거나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지고요. 몸 전체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따뜻할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꼭 따뜻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속을 좀 편안하게 덮여주는 느낌이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먹으면 좋은 추가 재료도 추천하던데요. 네, 계피가루, 시나몬 파우더를 반 티스푼 정도 뿌려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계피요? 네,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잖아요.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입증되어서 당분이 있는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량은 하루에 딱 한 개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네, 과유불급이죠. 아무리 좋아도 과일이라 당분이 있으니까요. 특히 당뇨가 있다면 처음에는 반 개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네요. 맞습니다. 정리하면 잠들기 2-3시간 전 바나나 한 개를 따뜻하게 데워서 계피가루 살짝 뿌려 먹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인 실천법이군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죠. 이 방법이 정말 솔깃하긴 한데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려서요. 혹시 이 방법을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자료에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첫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해요. 신장질환이요?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혈액 속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부정맥 같은 심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심장질환 외에 또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나요? 네,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이 약들은 이름 그대로 칼륨이 몸에 남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먹는 약 성분을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 방법을 안전하게 실천했을 때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야간류 개선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두 가지 흥미로운 부수적 효과가 언급되는데요. 첫째는 코골이 개선입니다. 코골이요? 야간류랑 코골이가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요. 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골이는 수면 중에 기도 주변 근육이 너무 이완돼서 기도가 좁아져 생기는데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이 근육의 긴장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거죠. 아, 너무 풀어지지도 너무 긴장하지도 않게요. 또 칼륨이 몸의 부종을 줄여주니까 기도 주변 조직의 부종이 줄어서 호흡이 더 원활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실태고 배우자한테 코 고는 소리 줄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정말 솔깃한데요. 또 다른 효과는 다리 경련 감소라고요? 맞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나서 비명 지르면서 깨는 경험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이 야간 다리 경련 역시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전해질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소변 때문에 깨는 일도 줄고 쥐 때문에 깨는 일도 줄어드니까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바나나 하나가 거의 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전문의는 바나나 섭취와 함께 다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도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네, 바나나는 강력한 보조 도구일 뿐이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걸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카페인이랑 알코올 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둘 다 이뇨작용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요. 단 잠들기 직전에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피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이중 배뇨 습관도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변을 본 후에 바로 일어서지 말고 한 30초 기다렸다가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서 한 번 더 힘을 주면 잔뇨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하겠네요. 좀 서늘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강조합니다. 스트레스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잠들기 전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들이 따뜻한 바나나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휴가 그냥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전해질, 근육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한 개라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 이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에 나온 65세 남성 환자분은요, 밤에 4-5번씩 깨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 방법을 한 달 실천하고 깨는 횟수가 한 번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 말미에 아주 중요한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뭔가요? 만약 이 바나나 요법을 포함한 생활 습관 개선을 한 달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야간요 증상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간요 증상 뒤에 전립선 비대증이나 당뇨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이 숨어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간단한 바나나 한 개가 약을 먹기 전에 시도해보는 손쉬운 자가관리법인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는 없을까요? 리트머스 시험지요. 네. 변화가 있다면 훌륭한 건강 습관의 발견이겠지만 설령 변화가 없다 해도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